신년 1월에는 겉옷과 속옷은 반드시 이렇게 버리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과연 옷을 어떻게 버리고 계시는지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말입니다. 혹시 아무런 격식 없이 버리시지는 않으시나요? 이 옷은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많이 남겨져 있는 것이며, 이 기운이 좋은 기운이라면 반드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나쁜 기운이 묻어 있는 것이라면 그냥 버리셔도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옷을 버리실 때는 이러한 원칙으로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도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어떻게든 묻어있는 것은 남을 함부로 주거나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왜냐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어느 분이든 버려야 할 만큼 헤어진 옷을 남을 주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이 옷은 새 옷처럼 깨끗하지만 입기에 작아서 또 커서 못 입을 상황이 되어서 남을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옷이 나의 기운이 살아날 때 입었던 옷이라면 나의 좋은 기운이 듬뿍 묻어 있을 것이며, 나의 운이 하락할 때 입었던 옷이라면 나의 나쁜 기운이 더더욱 묻어 있는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옷을 얻어오실 때는 늘 부유한 분들의 옷을 얻으시고, 운이 하락해 가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옷은 절대 얻어오지 마십시오. 물론 옷을 버리실 때는 이제 알려드리는 이러한 원칙을 꼭 지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겉옷은 이렇게 버리셔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겉옷을 버리실 때는 이 옷이 오랫동안 옷장 속에 넣어져 있던 옷일 것이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오랜 동안 입지 않아서 낡은 그런 옷일 것입니다. 이렇게 겉옷을 버릴 때는 오랜 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버리시도록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자주 입은 티셔츠나 와이셔츠가 찢어지거나 반찬물에 오염이 되어 버려야 할 경우가 되겠죠. 저도 얼마 전에 새로 산 와이셔츠에 반찬물이 묻어 도저히 지지 않는다고 집사람이 말을 하던데요. 이 옷은 아깝지만 버려야 한다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우가 한두 번씩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자주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 옷을 바로 버리시지 마시고 한 일주일 동안 집안에 두시다가 버리시도록 하세요. 절대 다음날 바로 버리시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할까요? 이는 여러분들의 기운을 다 빼고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 스스로의 각자만의 기운들이 잘 흐르고들 있습니다. 이 좋은 기운들은 모두 집안에 그냥 두시고 기운을 다 빼고 나서 버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즘은 옷수거함이 사시는 곳에 다들 있죠. 그곳에 버리시면 됩니다. 옷 버리실 때는 옷 주머니 검사는 꼭 하시도록 하시고요. 혹시 아나요? 나도 모르게 넣어둔 돈이라도 있을지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속옷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남자 옷은 여자가 입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며,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에게 사내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의 속옷을 얻어 입히기도 하셨습니다. 이 속옷에는 각 개개인의 기운이 가장 많이 묻어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속옷을 버리실 때는 가위로 반드시 반을 잘라서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이는 여성의 속옷뿐만 아니라 남성 속옷도 그러해야 합니다. 또한 간혹 보면은 남편의 런닝셔츠를 걸레 대용으로 사용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는 풍속적으로 남편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악의 행동인 것입니다. 또한 간혹 보면은 이 속옷을 버리시지 않고 태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 역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옷을 태우는 행동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하는 행위이지 절대 산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버리셔야 할 속옷은 반드시 자르셔서 검은색 봉지에 넣으셔서 이를 쓰레기 봉투에 따로이 넣어서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왜 굳이 검은색 봉지냐고요? 검은색은 수호행을 말하며, 이 수호행은 오행 중 끝이라서 마감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휴식과 쉼을 말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수행은 다시금 만들어지는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멋진 운이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속옷을 남성의 것이든 여성의 것이든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자, 이제 속옷을 버려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간혹 아낀다고 낡아서 다 헤어진, 다 떨어진 밴드가 늘어난 그런 속옷을 입으신 분들 계시던데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며 굳이 이러한 의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풍속적으로 이런 낡은 다 헤어진, 다 떨어진 것들은 가난과 몰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옛날만큼 가난하거나 물자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풍속은 항상 새로운 기운이 새어나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시면 이를 아끼지 마시고 앞서 알려드린 그런 원칙대로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흐르는 기운을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새 옷을 입으시면 뭔가 기운이 상쾌해지고 느낌이 깨끗하고 맑아지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에 흐르는 기운이 맑아지고 있다는, 또 깨끗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운을 얻고 번영을 얻기 위해서 이 속옷만큼은 소중히 다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는 부수적인 양말, 넥타이, 마스크,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러한 장면들을 봅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식당이나 방에서 남성들의 양말 밴드가 늘어져서 헐렁헐렁한 그런 경우를 말입니다. 또한 구멍이 나거나 오래된 것들을 신고 있는 것들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넥타이 역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걸치는 양말이나 넥타이, 그리고 마스크, 그 외에 모든 의류의 밴드가 늘어나서 헐렁헐렁하게 되는 것은 풍수적으로 스스로 기운을 하락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조건 버리시고 새로이 구입을 하십시오. 특히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또 남성분들의 경우는 넥타이 실밥이 터져 있거나 여성분들의 경우는 스타킹에 올이 나간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를 바라보는 상대에게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며, 또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장갑 역시 그러하죠. 또한 요즘은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굳이 비쌀 필요는 없지만 감각적이고 깨끗한 느낌을 줄 필요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속적으로 운을 살리는 행위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시는 모든 의류에서 센스가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며 존중하며 어려워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배우자 역시 늘 이런 대우를 받으시도록 만들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한 이러한 물품을 버리실 때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를 맞아 의류를 버리는 법, 또 언제 버리셔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아침에 세수나 샤워를 하고 또 저녁에 세수를 하는 것은 상쾌함과 깨끗함과 맑음을 유지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시는 옷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늘 비싸지는 않더라도 항상 청결함이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